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반장의 생존 주식, 네, 홍의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반장 리포트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업종들이 있다.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7가지 업종들을 또 나열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그 다음에 지금 뭐 기계 쪽, 그 다음에 엔터 쪽, 이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섹터들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도 일단 또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보면 업종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일단 뭔가 풀려가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은 좀 압축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숫자가 계속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좀 펼쳐져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의 어떤 하락이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7월 24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90%에 달하는 종목이 하락을 좀 하고 10%에 달하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에 달하는 종목들이 뭐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상 90%가 빠지고 10%가 시장을 떠받치는, 다만 이쪽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분들이 뭐 사실상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그 관심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 시간에도 제가 좀 중요한 좀 포인트를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바라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LS라고 여기 위에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지금 현재 이제 출연 중이죠. 지금 현재 투데이 한국 코리아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의 4시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LS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5월 9일 날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뭐 JVM, 뭐 대원강업, 아니면 뭐 토비스라든지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유망한 종목을 미리 TV에서 또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TV에 말씀드리는 종목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TV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사실상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곤 하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LS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자회사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다. 뭐 LS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LS M&M이라든지, 그죠? 뭐 LS 엠트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전력 인프라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2개월 전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93,000원에서 90,000원짜리, 그 다음에 지금 목표치는 12만원 요렇게 지금 설정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흐름대로 좀 가셨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런 흐름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될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사실상 오늘 이제 LS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긴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종목도 어제까지 흐름이 물론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결국 갈 주식은 가게 돼 있다. 다만 이게 요즘 시장에 이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마인드 관리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갖고 있는 떡보다 남의 떡이 좀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횡보. 근데 6월 19일 날 이제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가. 근데 저 종목이 잘 가. 어떤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2%인데 어떤 종목이 10% 정도 올라. 그러면은 당연히 요게 배 아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남들과 조금 소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포모 증후군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견디면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멘탈 관리 중요하고 이 기업이 여러분들 뭐 하는 기업인지 명확하게, 그 다음에 계좌 관리를 명확하게 좀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자꾸 뭐가 돼? 힘드시기만 하고 소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는 건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종목도 똑같죠.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 상한가야 물론 와 상한가나 갔어 라고 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 들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투자 성향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단기적인 성향이 조금 세죠.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지금 즉 어찌 보면 이제 스윙 그 다음에 매집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장 트렌드가 지금 요렇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LS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요. 물론 이게 조금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매수 급소를 딱 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결과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거래량만 보면서 대응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다. 더군다나 현금의 순환이 좀 잘 안 되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스윙 매집 가능성 높은 종목을 일부 30에서 50% 최대 70%까지 매집 전략. 그럼 결국에는 내가 매집해 놓고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는 건데 제가 추구하는 건 30에서 50 정도예요. 예, 30에서 50 정도를 갈만한 종목을 내가 홀딩하고,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군들을 홀딩하고. 왜냐면 제가 지난주 방송하고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방송했을 때랑 오늘 방송했을 때랑 기계 쪽, 전력 인프라 쪽 탄력이 다르죠. LS도 그 때문에 또 급등을 했고,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한 2주 조정받더니 급반등이 나타났다. 그러면 결국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들은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제 주도주 업종군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단기 마인드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시장은 단기 성향도 중요해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매집 전략인데 가능성 높은 종목을 일부 30에서 50 아니면 최대 70%까지인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30에서 50%의 현금을 30에서 50% 정도 비중을 일단은 가능성 높은 전략, 그러니까 종목으로 이제 주력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70% 종목은 어떤 대응을 하시는 거냐? 단기 스윙으로 차익 실현해 가며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항상 최저점에 사서 항상 최고점에 팔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안 가는 종목 80% 종목이 오늘도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 90% 종목이 밀렸어요. 근데 가는 거는 되게 잘 가요. 근데 가는 거는 잘 가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냐면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증상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뇌등매매를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뇌동매매를 잘못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해갖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론은 결국 뭐냐면 일부 차익 실현해 가면서 내가 심리를 좀 다스릴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단기 수익에 만족하면 괜찮은데 매도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거나 내 수익이 나도 뭔가 내 만족감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더 먹고 싶은 생각은 강해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확률 높은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50%, 10% 먹었는데 10% 까먹으면 내 손아귀에 쥐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10% 수익 나고 2% 손실 났어. 8이라는 건 남겨놓을 수 있죠. 아니면 10% 수익 나는데 2%씩 5번 먹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3%씩 3번 수익 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추가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가 제가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전략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실현해 가면서 우리는 뭐 해요? 일부 차익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시점에서 좋은 것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현금 들고 있으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좌를 또 쌓아가면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어차피 비중 설정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유망하게 보는 업종 자체는 뭐냐면,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안 드렸네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 지금 보시면은 돌파 매매,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제가 잘 안 봅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물론 빈도수가 작단 얘기예요. 아예 안 본다라는 건 아니고, 요즘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간헐적으로 툭툭 튀어 올라오긴 하지만 달리는 말이 더 가는 시장이죠. 달리는 말이 더 가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어떤 기준점들은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또는 돌파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LS처럼 우리가 지금 길게 횡보하다가 이게 궁극적으로 뚫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노하우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지금 요 정도. 크게 보면 4가지. 다만 주력으로 보는 거는 3가지. 요게 지금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단기 스윙 우리가 좀 대응할 때는 당연히 거리가 어느 정도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붙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수급적으로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종목도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시간에 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구리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전기가 통하는 제품에 무조건 사용되는 금속, 전기가 통하는 제품에 무조건 사용되는 금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전선을 벗겨봐도 여러분들 구리가 들어있고, 컴퓨터를 분해해봐도 구리가 있고요. 핸드폰을 분해해보셔도 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용처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죠. 사용처가 확대.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근데 이제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기차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방산, 방산 쪽보다는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대표적으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우리가 또 역시 뭐다, 전기가 통하는 데는 당연히 그 전선 안에 전기적인 성질, 그러니까 전도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구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사용되는 4배 정도 량의 여러분들 구리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잘 가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될 거다라고 지금 본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구리에 대한 사용처도 증가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 자동차의 4배, 그 다음에 일반 버스는, 전기차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버스의 18배 정도 구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특히나 지금 뭐 해상풍력이나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지금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선량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구리에 대한 사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수요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 탈탄소 시대, 핵심 소재는 구리, 가격이 10배 뛸 수도,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그 기사냐면 7월 17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경기가 지금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지금 지역마다 어려운 국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이 경제 성장세가 조금 살아나고 좋아진다고 하면 또 구리에 대한 수요처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되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전 세계 구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게 일단 시급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리값은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저점에서 지금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3년도 초에 강했던 구리값이 최근에 좀 밀려요. 왜?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처는 굉장히 확대될 것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지금 새로운 석유가 될 지금 금속이 뭐냐? 구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구리 가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구리 수요 증가분의 3분의 2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비교해 전기차에는 약 4배, 전기버스는 18배 구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산업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리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다. 알루미늄 같은 대소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구리 수요처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경기가 한번 또 살아나는 구조가 되면 구리에 대한 가격이 뛰고, 그러면 그 구리에 대한 가격이 뛰었을 때는 사실 관련주들의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구리 관련주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지금 뭐 사실상 이구산업, 이것도 이제 구리 관련주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 관련주고, 그 다음에 뭐 풍산 구리 관련주죠.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구리 관련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이 너무 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에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은 저는 구리 관련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조금 편안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집중하고 노력하면 틈새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고,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좀 기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